네, 안녕하십니까. 물센닷컴 산업안전 분야에 강의를 하고 있는 돌순파파 이준수입니다. 자, 산업안전 지도사에 대해서 좀 이제 OT를 또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이것을 좀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산업안전 지도사를 보게 되면은 시험 과목 범위가 있죠. 산업안전 일반도 들어있지만 제일 먼저 법령, 그리고 산업안전 일반,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에 기업진단지도입니다. 근데 지도사 같은 경우에 안전 쪽 지도사 같은 경우는 이게 25문제, 이거 25문제, 이거 25문제인데 이게 기업진단지도가 여기에 보건지도사에 해당되는 산업위생 일반이 이게 한 몇 문제가 나오죠. 그게 25문제 중에서 이게 7문제, 제가 7문제로 19, 20, 7문제. 그리고 여기에 기업진단지도가 18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지도사 같은 경우는 산업위생 일반이 기업진단지도의 뒤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보건지도사를 볼까요? 산업보건지도사 같은 경우는 법령 문제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산업안전 일반이 아니라 산업위생 일반이 나오죠. 위생 일반이 25문제예요. 기업진단지도 18문제 똑같습니다. 요거는 25문제 똑같고. 근데 나머지 7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산업안전 일반, 산업안전 일반이 7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안전하다면 이게 보건 쪽에 해당되는 산업위생은 잘 모르는데, 보건한다면 산업안전 일반은 잘 모르는데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 산업안전 일반에 들어가는 보건지도사에는 여기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제가 강의를 해서 같이 플러스를 시켜놓을 겁니다. 그래서 기업진단지도 하단에 여기 있는 내용이 산업안전 일반이 제가 강의했던 내용에 포함되는 거 일부를 시험에 좀 주로 나오는 것을 같이 포함을 시킬 테니까 그것을 보신다라면 공부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7문제도 적은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이것들은 뭐 유인물이라든지 그런 유첨 자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공부가 가능했었어요. 근데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책을 다 보기가 어렵다, 너무 많다라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시험을 보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그 내용을 같이 강의를 여기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을 준비하는 산업위생 일반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산업위생 일반 여기 나온 것을 신미옥 강사님께서 여기다가 또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강의를 이렇게 OT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강의 OT를 시작해서 바로 강의가 촬영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바로 여기에 추가가 되겠지만 여기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열심히 준비하니까. 그래서 이 OT 이후로 나간 이후로 조만간에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 1차 시험 보기 전에는 그렇게 준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교재를 다시 쓰니까 저는 이미 교재가 써있는 기존 저자였었고 그래서 열심히 지금 막 코피 터지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그래서 혹시 나 이거 안 됐는데 이거 아직 안 나왔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지도사를 1차 필기로 나와 있는데 물론 이제 2차도 있고 3차도 있죠. 그러면은 2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 2차에서는 지금 물쌤닷컴에서는 총 3개 파트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기계 분야인 저 이준수죠. 이름 좋다. 그리고 건설 분야인 심종수죠. 이름 좋다. 그리고 산업 보건 쪽에 해당되는 직업환경의학 분야예요. 일단 보건으로 적을게요. 이 분야에 신미옥 강사님이죠. 이름 좋다. 아름답게 생기셨죠. 이렇게 이 3명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물론 아직 화공과 그리고 전기와 그리고 산업위생 쪽에는 현재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 OT를 듣고 내가 그 나머지 부분에 내가 도전해보다면 얼마든지 물쌤닷컴에 한번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특화된 그런 걸로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문은 개방되는데 대신 나는 해보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잘할 수 있어 라는 거는 자신감과 정말로 잘할 수 있는 분이 하셔야지 그냥 한번 해볼까 했는데 어버버버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분들은 OT 같은 것도 들어보시고 그래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고 내가 충분히 전달 잘할 수 있다라면 그렇게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1, 2차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2차가 끝났다라면은 이제 또 3차는 저희가 모의 면접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최종 합격까지 이렇게 계속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도사 이렇게 1차부터 준비를 하신다면은 2차도 또는 3차도 해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지도사의 앞날과 비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이 OT 같은 경우는 뭐 공부를 해야 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공부는 이미 또 설명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 OT를 어떻게 구성할까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 물센닷컴 관계자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OT를 어떤 방향으로 할까요? 사실 공부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수험생분들은 이것을 따는 목적이 무언가 열린 미래 또 장밋빛 인생이라기보다는 내가 좀 더 윤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이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쪽 영향을 좀 쏟아붓고 싶다는 그런 열망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설명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관계자분께서 이런 말 하죠. 그냥 돈 이야기 하세요. 그래가지고 돈 이야기요? 그래서 지도사를 돈 이야기하는 것은 좀 올바르진 않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 말이 또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개인적으로 질문이 들어오신 분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그 이야기가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건설 분야를 한번 볼까요? 건설 분야 같은 경우는 지도사를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등록하면 등록증이 나오죠. 이 등록증을 가지고 건설업 재해방 전문 지도기관을 낼 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1인 기업 혼자서 이것을 소위 말하는 건설업종의 대행기관이 될 수가 있겠죠. 기술지도기관이. 근데 이게 몇 년 전에 법이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과거에는 내가 이 지도기관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사업장의 건설 현장에 있다면 이 건설 현장에 원청이 되는 도급사, 원청이라고 할게요. 도급사. 여기와 계약을 하고 여기 현장에 있는 여기에 협력사들도 다 포함해서 여기들을 계약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전담으로 돼야 되는 안전관리가 있다라면은 여기 기술지도가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여기가 갑이 되다 보니까 무언가 좀 사고가 별로 줄어들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바뀌었어요. 여기에다가 발주를 해주는 발주자가 있고 이 발주자와 계약을 하도록 아예 그냥 법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도기관을 요즘 내시는 건설 분야 같은 경우는 뭐 대박이라고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풍성한 아주 괜찮은 그런 랠리를 이어가고 있어요. 왜? 이 발주자가 원청보다 더 높은 직접 공사를 발주하는데 그러면은 야 이거 괜찮은데 근데 자체 발주보다는 우리나라에는 관급 공사가 많습니다. 도청, 시청, 구청, 그리고 뭐 군, 아니면 교육청, 뭐 청들이 많네요. 근데 이런 데 공사가 한두 개가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법에서 발주자하고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도 알려고 그래서 관급 공사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직접 여기에다가 나라장터를 통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죠. 근데 대부분 자기 지역에 가까운 곳에 위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사에게 많이 의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뭐 지도사가 그만큼 실력이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아예 입찰로 올라오고 연락도 그냥 오다 보니까 내가 굳이 영업이 필요 없어서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 재해방 기술지도 건설업 쪽에 해당되는 것 같은 경우는 한계는 있어요. 그 한계는 뭐냐면은 이러한 내가 사업장의 기술지도라는 것은 40개 사업장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이상 방문을 해서. 근데 40개 사업장이라면은 한 곳에 얼마를 받냐가 문제죠. 적게는 뭐 15만 원 될 수도 있고 많게는 20, 30이 될 수 있지만 글쎄요 15, 20만 대다 하더라도 20이면 한 달에 400만 원이네요. 아니면 800만 원이네요. 이 업체는 몇 달짜리일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계속 쏟아져 들어오니까 내가 지정한 개수의 수가 벌써 빡빡 차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하시는 분들 중에 이미 이 기술지도 기관을 이렇게 오픈하고 또 작년부터 활성화 상태로 해서
아, 선생님 한번 놀러 오세요. 밥 한 끼 살게요. 나도 바빠요. 그래서 못 가고 있는 건데 그런 상태로 수익 구조가 일단 건설에서는 되고 있죠. 괜찮아요. 근데 실제 하게 되면은 이론상으로는 뭐 한 번에 20이니까 두 번이니까 40. 40번이면은 1600. 15만 원이면은 두 번 가니까 한 달에 30, 1200. 괜찮죠? 예. 뭐 혹시 획하고 뭐 여러분들 속된 말로 눈 돌아가나요? 예. 근데 이 자원 건설 같은 경우도 괜찮죠. 그러면은 이제 또 여기 기계 분야이나 저 여기 신묘 이쪽 분야 같은 경우는 건설은 지금 상황이 이런데 기계나 다른 쪽은 어떠냐. 근데 이것도 작년부터 또 이슈가 생겼습니다. 이거 설명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 그리고 이 안전보건공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작이 되고 나서 이제 소규모 사업장 위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해야 되죠. 체계 구축을. 어떤 체계 구축을? 위험성 평가 기반으로, 위평 기반으로 하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이 사업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 사업장에 따르면은 지도사가 있고요. 이것은 비건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조 쪽으로. 그러니까 건설이 아닌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지도사가 있다라면은 이 여러 개의 사업장들이 있죠. 주로 50인 미만이 많은데 이런 사업장과 이 사업장들이 안전보건공단에다가 서로 이렇게 우리 안전보건 체계 구축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공단에서 무료로 이 사람들 하도록 지원을 해줘요. 그걸 누가 하느냐? 지도사가 가서 한다는 거죠. 그 돈은 공단에서 이렇게 주고. 그러면 한 사업장당 금액은 얼마?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공단의 홈페이지 보게 되면은 이 안전보건 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이 있어요. 예, 지금 그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번만 끝날까요? 매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2023년도에는 이 예산이 얼마냐면 300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0,000개 사업자인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2024년도에는 또 더 늘어나고 있고 증액을 시키고 있고 그래서 이 기술지도에서 300만 한 업체당 300만 원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지도사는 그러면은 무한대로 할 수 있냐? 그건 아니고 최대 30개 사업장까지는 할 수 있어요. 방문의 방법은 5번 방문. 단 여기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방문해야 되는데 앞에 2번은 2인 1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아니라 다른 지도사하고 같이 동행을 하죠. 물론 농림법인도 같이 할 수가 있고 또 이런 기술지도기관 같이 할 수 있고 진단기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작년에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이것들을 지금 또 시행을 해서 공고가 나왔죠. 그래서 예비 소집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좀 전에 그 부산에 있는 모 지도사님께서 저 드디어 이거 냈습니다. 예, 지정기간 냈습니다. 내년에 이거 하려고요. 좋은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보게 되면 30개 사업장이면은 얼마일까요? 300만 원씩 하나에 30개니까 9천만 원이네요. 근데 이 사업이 1년간 가는 게 아니라 몇 개월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몇 개월 떠나서 1년 동안 이거 9천만 원이라고 봅시다. 그럼 이 사람 연봉 9천만 원 그건 아니죠. 자기가 쓰는 경비도 있고 하니까 방문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건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주자에게 연락이 와서 지도기관에 연락 와서 이렇게 바로 계약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기계 쪽이라든지 다른 비건설 쪽에 이런 안전관리 전문기관 같은 경우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안전관리 대행을 할 수 있는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연락이 안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건설처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영업을 하거나 뛰어다니거나 인맥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썰들이 많은데 이걸 통해서 한다 그러면은 여기 사업장에 내가 방문을 해서 안전보건 체계 구축 활동하고 위평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 사업장을 내 고객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비건설인 지도사에 이렇게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차리게 되면 여기도 사업장을 무한대로 내가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위평도 30개지만 건설 같은 경우는 40개 사업장이지만 이렇게 보건이라든지 안전관리 전문기관 같은 경우 비건설 같은 경우는 30개 사업장에 또는 2,000명까지만 이렇게 우리가 대응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위평 이렇게 한다면 내 고객으로 가면서 만드세요. 그러면 결국은 이서 위평하면서 300만 원씩 30개 사업장 9천만 원 플러스
여기에 있는 내 고객사.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기술주도 방문한다라면은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겠지만 뭐 싸워서 적게는 뭐 15만 원, 많게는 20만 원, 어떤 애는 30만 원. 근데 통상 예전에는 기술주도 할 때 50명 사업장에 우리가 기술주 한다면은 50명에 한 대가리당 뭐 5천 원 정도. 그래서 이 사업장은 한 달에 25만 원. 또는 60명 사업장이라면은 30만 원. 100명이다. 300명 아래까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100명이다. 그러면 뭐 50만 한 달에 이런 식으로 업장을 했었었는데 이게 예전에 이제 그렇게 하다가 서로 이제 가격 싸움이 서로 시작된 거죠. 그러다가 지금은 자율적입니다. 하지만 뭐 싸게 들어간 것도 있는데 어쨌거나 플러스 알파잖아요. 한 군데 인원이 몇 명일지 모르지만 글쎄요. 뭐 50개 사업장이라면은 그래요. 15, 20만 원만 아주 적게 잡아봅시다. 한 달에 20만 원. 예. 회원사 같은 거 뭐 15만 원이니까. 뭐 내가 30장에 다 못 채울 수도 있지만 20개 사업장을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또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이렇게 위평할 수 있으니까 그 사업장을 내 고객으로 만들었을 때 20개 사업장이면 여기서 한 달에 400만 원씩 나오네요. 예. 얼마 안 되겠지만 20개 사업장. 그러면은 400만 원 더하면은 1년이면 4,800, 5천. 한 1억 4천만 원 정도 나오네요. 예. 1.4억 정도. 꽤 크죠. 근데 또 이게 숨어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건설업에 없는 게 또 있어요. 이것은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이거예요. 회원사라는 개념도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안 해도 되잖아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선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재환, 폐하, 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20인 이상이 안 되는 5인부터 19인까지 같은 경우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없어도 되고 안전관리자 없어도 돼요. 근데 여기는 안전관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만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선임하는 것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대행기관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원사를 통해서 그게 돈이 돼요. 왜? 여기는 무한대로 할 수 있으니까. 말 그대로 컨설팅 업무로 자문만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정도만 가고 서류 챙겨주고 또 현장 봐주고 기타. 왜? 전문 인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같은 평균 15만 원 정도 받잖아요. 어떤 데는 여기 같은 경우가 뭐 20개 사업장, 30개 사업장 하면 이게 더 나아요. 450? 예, 한 달에 한 번씩만 내가 어디 대행하는 기관에 갔을 때 그 주변에 이런 소규모 사업장이 있다면 할 수 있다라면. 그래서 이 금액도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억 4천만 원이 아니라 더 될 수가 있죠. 뭐 또 여기다가 하나 더 플러스 해볼까요? 이것만 하냐? 이 사업장에는 분명히 어떤 것들이 분명히 이벤트가 나와야 하다 보면은 컨설팅 업무가. 그게 위험성 평가. 역시나 체계 구축 얘기만 아니라 다른 외부적인 거. 체계 구축.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안전보건 교육. 자문. 기타 등등. 그래서 인터넷에 보게 되면은 한간에 뭐 카드라 통신들이 많잖아요. 막 어디 글 보면은 지도사가 1년 연봉 수입이 얼마가 돼요? 뭐 어떻게 되는데 이건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디 기관에 소속돼서 일이 하는데 뭐 4, 5천만 원 된다라고 하는데 그 돈이 적은 건 아니에요. 커요. 왜? 퇴직을 하신 분 같은 경우는 그 업무를 하면서 내가 평생 계속 더 지팡이 짚고 다니더라도 그 금액을 받으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은 뭐 4, 5천만 원 받는다. 어떤 사람은 뭐 한 6, 7천만 원 된다. 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근데 이건 사람마다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많다, 적다. 서로 다 다릅니다. 예, 근데 이것이 딱 고정돼서 얼마로 딱 정형화되진 않아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제가 그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봤더니 어떤 글이냐면은 이 글을 봤어요. 한 1억 정도 번다고 하는데요. 라고 이제 그 글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활동하는 지도사한테 그거 보면서 야, 여기 인터넷에서 봤더니 뭐 4천만 5천만 했는데 누가 좀 1억 정도 받는다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게 맞냐라고 했더니 물론 저랑 같이 활동하는 지도사예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에이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1억 정도다고. 그래서 글지? 그랬더니 글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억 이하냐 1억이 초과냐.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 1억 받는데 애가 1억 아니요. 누가? 너가? 나는 1억 아니에요. 그 말은 그 미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사람의 어떤 그 버는 연봉을 알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은 사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1,0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2천만 원 벌 수도 있고 5천만 원 벌 수도 있지만 역량은 다 다릅니다. 할 수 있는 범위도 다르고.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공부할 때 항시 질문 나온 게 꼭 이게 나와요. 카페도 그렇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자 오고 선생님 공부하는데 이거 꼭 따긴 떼야 되겠는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이거 합격하게 되면은
정말로 연봉은 괜찮을까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일단 합격하고 나서 생각하시는 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이런 고민이 있어요. 제가 이거 합격하게 되면은 연수를 받을 수도 있는데 연수 받고 나서 내가 이것을 업무를 남들을 보면 연수 받더라도 업무 활용을 잘 못한다. 실력이 그렇게 확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도사 합격하고 나서 이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곳에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곳에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직접 차려가지고 몸에 부딪히면서 하면 됩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겠죠. 아니 몸에 부딪히면서 하게 되면 내가 할 줄 모르는데 왜 할 줄 몰라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다 알려줄게요. 그래서 수강생 분들한테는 뭐 이거 업무 많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같이 활동하고 있는 저랑 활동하는 지도사가 좀 몇 분 계시는데 몇 명이냐라고 물어본다면은 15명입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당신 뭔데 15명을 데리고 해? 그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좀 같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나름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할게요. 야, 돌순법한 너는 여기 있어서 보면은 이거 위평하느냐? 예, 저희 합니다. 안전보건 체계 구축도 하느냐? 예, 합니다. 유해형 방지에서 하느냐? 안 합니다. 왜? 다른 사람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예.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심사받으러 다녀야 되고. 안전보건 하느냐? 합니다. 자문하느냐? 하느냐? 합니다. 다 합니다. 즉 이것은 아직까지는 안 합니다. 진단도 안 합니다. 왜? 진단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유해형 방지에서 할 수 있는데 안 합니다. 왜? 아직까지는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이것을 못하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걸 원하신다라면은 뭐 시간 되는 지도자한테 이렇게 한번 해봐라고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너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위평과 안전보건 체계 구축 나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들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로 오다를 많이 만들고 그것을 같이 하면서 다른 활동하는 지도자들에게 많이 넘겨주죠.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잘해요. 그러면은 위험성 평가는 내가 어느 정도 매뉴얼이 있고 실시 규정에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근다고 해서 처음에 한 사람도 무조건 뭐 예전에 위평 그냥 하듯이 그게 아니라 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체계 구축은 어떻게 해야 돼? 들어는 봤지만 이거 매뉴얼도 내가 만들 줄 모르고 저 다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몸에 배도록 해봤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바로 이 교육입니다. 외부 교육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사들 한 15명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기업 교육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기업 교육을 하면서 그 남은 시간에 체계 구축, 위평이라든지 아니면 자문 다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교육은 크게 하는 곳이 한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 크게 제일 하고 있는 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가 지금 한 5년째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안전교육이 매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교육 차수가 몇 차수 정도 되냐면은 공개하기는 좀 약간 그렇지만 한 1300에서 1500 차수 정도입니다. 볼륨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1300, 1500 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강사들, 지도사들과 같이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지도사들 같은 경우는 다 제 수강생 분들을 이렇게 했죠. 참고로 심정수 같이 합니다. 신미옥 같이 합니다. 다 제 수강생으로 시작했던 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환급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이 더 이익이 날 수 있느냐, 뭐가 날 수 있느냐 다 똑같아요. 의사가 정형외과 의사가 돈 더 많이 벌어요? 신경외과 의사가 더 많이 벌어요?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너무 섣불리 걱정하셔가지고 내가 이거 합격하게 되면 다음에 일을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어디에 가르칠 곳이 없는데, 알려줄 곳이 없는데 진짜 없어요. 근데 제가 있잖아요. 저는 다 할 줄 아니까. 그래서 시간이 살아간다면은 최대한 그렇게 안내해서 알려드리고 쉽게 그렇게 같이 좀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전화 와가지고 저 그 유튜브 일 보고 연락드렸었는데요. 뭐 제가 이렇게 지도사들이 오픈하는데 이것 좀 알려줄 수 없어요? 모르는 사람은 안 해줍니다. 그래도 적어도 제 휴대폰에 전화번호는 저장은 되어야, 즉 수강생분 이상은 되어야 어느 정도 서포트 해주는 거고, 또 알려준다고 해서 그냥 떠미겨주지는 않습니다. 직접 할 수 있도록 해보고 그래야 실력이 늘어가는 거니까 해보고 옆에서 어떤 서포트식인 거지 제가 작성해서 주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우려하고 있다라면은 그래 내가 지도사를 따게 되면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든 하겠는데 뒤에 나의 어떤 역량 올리는 거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이게 정말 수익이 되는지. 여러분들 이런 거 궁금하고 계시죠? 그럼 너는 얼마나 버는데? 저는 별로 못 벌어요. 예. 생긴 거 봐보세요. 그 쇠복이 있게 생겼습니까? 별로 못 봅니다. 이제 제가 얼마 버냐 그런 것은 애매한 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같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리지만 이게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같이 일하고 있는 이런 지도사분들 같은 경우는 뭐 15명 오른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력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한 5~6명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가 얼마 버냐라고 한다라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터넷에서 이거 1억을 번다는데 예, 그건 아닙니다. 1억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낮냐 높냐는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은 방금 이렇게 설명했을 때 1억은 넘어가겠죠. 예, 1억 4천 또는 1억 8천, 2억. 물론 내가 나가는 경비가 있는데 지도사가 나가는 경비는 이게 좋습니다. 뭐가 좋냐? 먹고 자고 싸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싸야 돼요. 하지만 일을 해도 재료비가 없습니다. 지식산업이에요. 완벽한 지식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공부해야겠다 어떤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금액적인 걸로 설명하면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게 물센닷컴 관계자분들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이게 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또 내가 나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을까 해서 OD를 이렇게 좀 했지만 이게 여러분 어찌 보면 듣고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궁금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뭐 물론 이제 정책의 배경에서 약간 바뀔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위평 이거 계속 유지되고 있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한다면은 이렇게 업무를 한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이걸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저희는 합니다. 뭐 여기서 위험성 평가 하려면은 업체에다가 띄워놔서 세금계산서 끊어드려야 되잖아요. 세계 구축한다 그래도 세금계산서 끊어야 되잖아요. 교육에도 세금계산서, 자문에도 세금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별도의 법인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도사로 인가를 받은 법인은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에. 왜? 그걸 하려면 인가를 받으면 대행경을 해야 되니까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인가는 안 냈습니다. 언제든지 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안 내는 이유는 제가 내게 되면은 주위에 아는 사람들과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 모습이 좀 초라하잖아요. 또 그분들도 싫어를 하고. 그래서 적을 안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대행기관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도사 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지도사 업무를 다 할 수가 있죠. 세금관계 처리. 그래서 이 제가 하고 있는 이 법인 같은 경우는 더 안전한이라는 법인입니다. 네이버에 치게 되면 아마 홈페이지 있을란가요? 그래서 이게 SAFETY 안전 한 나라 한자에서 kr.com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활동들을 같이 넣어놨는데 자 이렇게 위평체계 이것들 같은 경우도 계속 하고 있고 자문도 하고 있지만 이제 교육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우리가 지도자가 직접 가서 교육을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교육기관에서 통해서 수료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해도 상관없는데 꼭 수료증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교육기관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위탁교육기관. 그래서 이 위탁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에 소속에 교육기관 소속에 제가 사실 직원이에요. 저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인 한국 이러닝 인재개발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교육을 그렇게 외부 집체 교육을 같이 수행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수료증을 원하신다게 되면은 근데 제가 직접 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수료증을 하신다면 여기 통해서 그냥 교육해버립니다. 같이. 제가 그 직원이니까. 물론 같이 소속되어 있는 지도사분도 여기에 같이 소속되어 있는 이 같은 직원도 있죠. 물론 제가 소개시켰지만.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전혀 문제가 없고 또 뭐 위탁교육 기관으로도 같이도 하고 또 저희 컨설팅 같은 거 그렇게 업무도 하고 위평, 체계 구축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쳐보면 워낙 잘 나오니까 해서 이렇게도 활동했지만 이제 또 하나 더 플러스 저는 다른 사람과 달리 여기 물샘닷컴에서 산업안전 분야의 강의를 하고 있죠. 산업안전 기사 그리고 이렇게 지도사 물론 심정수, 심욕 이렇게 같이 하고 있지만 물샘닷컴에서 또 저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 수입이 약간 있습니다. 약간이지 어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시면 좀 많아질 것이고 아니면 좀 약간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교육과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이제 이 특징은 그거예요. 다른 기관과 경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 경쟁은 경쟁 상대가 아니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과 대립되는 각을 세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하지 못하는 업무들은 우리가 또 수행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교육 참여, 아니면은 자문, 컨설팅, 진단 방문, 어떤 뭐 협업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들으시다가 우리 회사 한번 교육 한번 맡겨볼까? 정말 지도사가 와서 교육을 해? 예, 다 지도사가 가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정기교육이든 특별교육이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다라면은 이렇게 뭐 더 안전한 홈페이지 이렇게 찾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한국일인재관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문의하면 되는데 그냥 저한테 문의하세요. 그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전화번호 하나만 적을게요. 저는 전화번호가 2개입니다. 예. 뒷번호가 있지만 그 말고 010-6362-6001번입니다. 이 번호를 하게 되면은 제가 사고 있는 전화로 착신돼서 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주셔도 좋고요. 카톡은 잘 안 봐요. 이것을 항식해야 되니까. 꺼져 있는 경우도 있고 집에만 던져놓으니까 사무실에만. 그래서 이 번호를 하시게 되면은 이리 오는데 전화는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문자를 주시든 아니면 카페에다가 문의 주시든, 카페는 네이버에 돌순파파 산업안전이죠. 거기다 주시든, 아니면은 여기에 전화를 했을 때 여기서는 제가 받을 수 있지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옵니다. 대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아이폰 기계여가지고 아이메시지로 이렇게 그냥 저장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문자 주셔도 되고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메일 주셔도 되고. 이메일 같은 경우는 하나 적어놓을까요? IYALEE 숫자 1 @ 네이버닷컴입니다. 이것도 애매하다 그러면은 아주 쉬운 있죠. 제 이니셜인 DOLSOONPAPA 돌순파파 @ 네이버.com 요게 되면은 저한테 이메일 같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궁금한 거 물어보 주시고 한다면은 뭐 바로바로 즉답은 어려울 수 있을지언정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일단 단편적으로 이렇게 막 적었는데 돈 많이 벌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지도사를 공부하는 게 뭐 자기 만족도 있을 수가 있고 존경을 만들 수도 있고 사회적인 관계 형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생존의 어떤 그런 욕구 때문에 매수로 그런 단계로 설명을 했지만 어떤 내가 만족할 수 있다라면은 아무래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윤택감 그것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내 가족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더 저변도 넓어질 수 있다라면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너무 돈으로만 제가 설명하는 건 아닌가 몰라서 또 위화감이라든지 우려를 또 드리는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 일단 비전은 넓다라는 것, 그리고 합격하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기 전에 그 시간에 공부를 하시라는 것,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도사 이제 법령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법령을 보시게 되면은 아마 새로 다 이렇게 개정된 내용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뭐 좀 최대한 핵심만 짚어서 가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최대한 뭐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다라면은 법령처럼 쉬운 건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 일반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산업안전 기사에 그 내용에 약간 딥할 뿐이지 틀린 내용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좀 공부를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기업진단지도 이렇게 산업위생과 안전 쪽에 보건 쪽으로 준비하신다라면은 같이 교차해서 나오는 것들 같이 업로드 될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성적이 나와서 또 안정적으로 합격하고 또 미래의 넓은 발판으로 또 확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 마치고요.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